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웸스의 조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사고방식을 말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와 코난 도일 이런 것들을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햄릿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햄릿 하면은요, 대문호라고 불리는 셰익스피어의 대표작품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요, 우리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이 둘 중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말고요, 정말 솔직하게 나한테 더 와닿는 거, 이거 진짜 뛰어난 거야 하는 건 햄릿인가요? 셜록 홈즈인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셜록 홈즈가 더 와닿습니다. 왜냐면요, 자, 셜록 홈즈 어떻습니까? 범인이 남긴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에 이쪽 부분에 더 모래가 더 많이 묻어 있어요. 이쪽 부분에 더 모래가 많이 묻었다는 것은 쪽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렸을 것이고, 비정상적으로 이쪽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렸다는 것은 정강이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수술한 사람일 것이다. 그 수술을 한 것은 이러이러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한 사람이 범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걸음걸이를 봤었을 때 런던 동부의 커커니 지방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신발 크기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체중이 얼마, 키가 얼마,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런던의 커커니 지방을 가서 이런 체형을 가진, 이런 수술을 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가 범인이다. 자, 그래서 용의자를 쫙 잡아내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햄릿은 어떻습니까?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비극인데요, 좀 우유부단하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햄릿이 어떠냐면은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숙부가 자기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가져가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은 세계사에서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햄릿의 어머니가 자기의 시동생이었던 숙부, 그 왕이 된 그 숙부와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신방을 차려버렸네요. 자, 이건 막장 드라마죠. 이런 막장 드라마가 대문호라고?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왜 대문호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코난 도일은 또 영국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난 도일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추리, 인과관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우리와 다르게 인과관계가 주를 이루어요. 우리는요, 좀 추상적인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말에 뜨겁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차갑다가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것들이 hot, warm, cool, cold가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말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뜨끈하다, 따끈하다, 뜨뜻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따뜻하다와 시원하다 사이엔 또 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켈트, 라틴, 게르만, 프랑스 이런 여러 변형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명확한 개념만 살아남고 나머지 좀 불명확한 개념들은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거 뜨뜻하네. 다른 사람이 딱 맞아보고 뭔 소리요, 이거 뜨겁구먼. 뜨뜻하다, 뜨끈하다, 이거는 좀 주관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관적인 개념은 영어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언어는 사라졌지만 느낌은 있잖아요. 뜨끈하다의 느낌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뜨겁다로 표현해야 될까요? 따뜻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뭔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숫자, 즉 온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온도라는 말이요, temperature입니다. 자, 이 temperature에서 temp가 뭐냐? 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차에 보시면은요, 차의 유리 한쪽에 어디서 만들었고 이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마크에 보면 tempered라고 있습니다. 이 tempered가 열 처리를 말합니다. temp는 열을 말하고요. 사실 온도라는 것은 열에 대한 것이지요. 화내지 마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열내지 마. 영어에도 비슷해요. He is easily tempered. 그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됩니다. 템프가 열에 대한 겁니다. 자연현상 중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물질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물을 재봤더니
어느 점이 0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표현을 하려는데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점이 0도인 겁니다. 어느 점을 0도로 잡고 물이 끓는 점을 10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00을 나눈 것이죠. 그것이 온도가 된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들이 언어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되는 명확한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국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열이 있으니까 온도가 1도 올라갔어. 자, 이런 인과관계가 이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코난 도일하면 어떻게 그런 추리를 해내지? 대단하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솔직히 햄릿? 그래, 뭐 대문호라니까 별로 감흥이 없지만요, 영국에서는 코난 도일 하면 그래, 잘 썼어, 추리는 참 잘하지, 오 그래, 이 정도지만 셰익스피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내지? 우와, 이런 극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왜 극찬을 받느냐면요, 햄릿, 아까 제가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숙부가, 삼촌이 그 형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여기도 뭐 여기까지도 막장 드라마인데, 한 발 더 나가서 자기의 어머니가 그 시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햄릿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고뇌를 합니다. 항상 햄릿을 표현할 때 보면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이거든요. 자, 햄릿이 어떤 고민을 한 것이냐면요, 나라는 존재는 이것을 고민하는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살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건가? 아니면 저 정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저 숙부와 자기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동생하고 결혼을 한 그런 자기 어머니, 그런 핏줄인 정말 쓰레기인 건가?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 건가? 그것이 바로 뭡니까? To be or not to be인 겁니다. 여기서 이 to be라는 건 뭡니까? 비동사.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비동사의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비동사는요, 사느냐 이게 아니고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럼 영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와, be, to be, 이걸로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깊은 고뇌를 표현을 해내다. 존재할 것인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인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정말 위대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요, 햄릿과 셜록 홈즈를 비교해드리면서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어떤가, 추상적인 것이 강한 우리와 달리 추상적인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과관계, 즉 논리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영국인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된 영국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국인들의 그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한다면요,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조금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로써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날까지 웸스와 함께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it for today!